수익은 이차 함수식을 결정하는 유형 세 번째요.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아는 경우는요. 어떤 점도 꼭지점이 아닐 때 얘기입니다. 꼭지점이면요. 꼭지점과 한 점만 있으면요. 이차 함수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없는 상황, 꼭지점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을 알 때 그때 이차 함수식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아닌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요. 이차 함수식 중에서 표준형을 쓰는 게 더 편할까요? 일반형을 쓰는 게 더 편할까요? 예, 그 식은요. 일반형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일반형을 가지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를 가지고 세 점이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할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면요. 대입을 했을 때 y에 4고 x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표준형을 써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이 있을 때는요. P하고 Q가 결정되니까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별로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1,4를 지난다 해서 4는 A에 1-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얘기하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 이거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표준형보다는 이렇게 꼭지점이 아닌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일반형을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결론들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삭제하고요. 자, 금방 보여줬듯이요. 꼭지점이 아닌 세 점이 주어지면 이차 함수식을 뭐로 돌아? 일반형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식을 일반형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돌아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일반형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서로 다른 세 점을 대입해서 x 자리에 y 자리에 대입하면 a 값과 b 값과 c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예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1,4와 마이너스 1,10, 0,6입니다. 어느 점도 꼭지점이란 이야기가 없고요. 그냥 세 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차 함수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꼭지점이 아닌 점들을 줬을 때에 세 점을 주면 우리는 이차 함수식을 뭐라고 둔다고 했죠? 맞습니다. 일반형으로 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요렇게 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쌤이 앞에서 일반형이 아주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떨 때 좋다라고 얘기했나요?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특별히 요렇게 생긴 점이 있으면 x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하면 이게 없어지면서 요 점이 y절편인 6이 돼 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y절편이 주어지면 그 y절편이 곧 c야 라고 얘기해서 c를 바로 채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점이 지금 주어졌으니까요. y절편 점이 요 점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요. 요 점은 y절편이 되겠고요. 요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y절편을 보고 c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죠? 6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차 함수식은요. y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으로 변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a와 b만 구하시면 이제 이차 함수식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점을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할게요. 1,4를 대입하겠습니다. y에 4를 x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요. a 플러스 b는요.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나머지 점 마이너스 1,1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y가 10일 때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을 갖고 계십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과 a 마이너스 b가 4라는 건요. 자, 연립방정식이네요. 두 개를 더해 주겠습니다. b 마이너스 b가 없어지면서 2a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은 1이 되겠습니다. a 1 집어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과 b 값과 c 값이 모두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2차 함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점이 주어진 경우 2차 함수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세 점이 주어졌고요. 이 세 점 중에 꼭지점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점이 꼭지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점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2차 함수가 그리는 모양이 포물선 모양이죠. 그래서 포물선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점 중에 특별히 자세히 봐야 되는 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요 점이죠. x가 0일 때 y값이 주어진 것은 y절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y절편은요. 일반형으로 식을 뒀을 때 y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으로 뒀을 때 c를 결정하는 값이죠. c 대신에 y절편인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죠? 맞습니다. 9를 집어넣으면 되죠. 왜? x를 집어넣어버리면 앞쪽이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변화가 되겠고요. 나머지 두 점은 대입하겠습니다. 자, 1,-1을 지난다 했으니까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9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9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23을 지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y에 23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요. 네, 14가 되겠죠.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고요. a 마이너스 b는요. 14고요. 이 두 개를 더해 줄게요. 더해주면 2a가 4입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a 2 집어넣으면요. b는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12요. 따라서 식이 결정됐습니다. y는 a 자리에 2x제곱, b 자리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c 자리에 9가 되어서요. 우리는 2차 함수식을 결정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의 교점 알파 세로, 베타 세로. 그 다음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알 때 2차 함수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의 두 교점인데요. 두 교점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하나의 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점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준대요. 그러면 세 점이 주어진 경우인 3번 유형하고 사실 같은 유형이에요. 맞습니다. 세 점이 주어진 경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세 점 중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x축과의 두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x축과의 교점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x절편이 주어져서 x절편 두 점과 한 점이 주어지면 이 경우는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사실 3번의 특별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세 점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2차 함수를 일반형 y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둡니다. 네, 자, 한 점이 알파 제로래요. 그러면 y자리에 제로를 집어넣고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x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이꼴 제로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의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야 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쓸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베타 제로를 지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베타 제로라는 것은 y자리에 제로를 집어넣고 x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어서 a의 베타 제곱 플러스 b의 베타 플러스 c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한 이꼴 0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베타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와 두 번째 얘기를 좀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형으로 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부분은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 이꼴 제로라고 얘기하는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얘기는 이 식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쪼개져서 이꼴 제로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최고차항 x 제곱의 개수가 1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랑 맞춰주려고 하면 여기 a를 곱해야 같은 게 되겠죠. 지금 x 절편 알파 제로와 베타 제로가 이 2차 함수를 지난다라고 얘기해서 대입하고 나니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이 마지막 결론을 잘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라는 방정식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부분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일반형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둬야 하지만 특별히 x절편이 주어지면 이 형태를 a의 x 마이너스 x절편 알파 x 마이너스 x절편 베타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요. x축과의 두 교점 x절편이 주어지면요. 2차 함수식을 세 점이 주어진 경우긴 해도 이렇게 둔다라는 겁니다. 식을 y 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절편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a를 곱해서 y는 a에 x-알파, x-베타로 둬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뒀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썼던 모든 부분들은 좀 지우고요.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다시 강조합니다. 세 점 중에서 x절편이 지금 나와 있으면 그 x절편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 형태로 y 꼴 a의 x-알파, x-베타로 2차 함수식을 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y 꼴 다시 쓰겠습니다. a의 x-알파, x-베타라고 식을 두게 되면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벌써 주어졌기 때문에 알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a만 있어서 나머지 한 점 가지고 대입한 다음 a를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두 점이요. x절편입니다. x절편이 주어지면 2차 함수식을요.
물론 3번 유형처럼 일반형으로 둬서 풀어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면요. y꼴 a에 x 절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x 절편이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절편 3이라고 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군요. A는 대입하지 아니한 한 점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1 집어넣으면 3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A가 되면서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식은 A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차 함수식 일반형으로 적어라고 얘기하면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2차 함수식을 쉽고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점이 주어진 경우 중에서요. 아주 스페셜한 경우죠. 3점 중에 2점이 x절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3점인데요. 그 중에 2점을 x절편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한 점 4,6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x절편이 주어지는 순간 2차 함수를 어떻게 두라고 얘기했었죠? 예, y꼴 a의 x 마이너스 x 절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이죠. x 마이너스 x 절편 나머지 x 절편 3이죠. 요렇게 두시면 편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x 절편이라는 것은 y 값이 제로가 되겠고요. y가 제로가 되면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1과 3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y꼴 a의 x-1, x-3으로 요렇게 두게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이 2차 함수식을요. 4,6이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입해서 이제 a 값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y 자리에 6을 집어넣을게요. 6은 a 곱하기 4 집어넣으면요. 3 곱하기 4에서 3 빼면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2배의 x-1, x-3인데요. 일반형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풀어줘야겠죠. 풀겠습니다.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x라서 마이너스 4x의 2배 해서 마이너스 8x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 3인데 2배에서요 6이요. 자, 따라서 제가 구하려고 하는 2차 함수식은 y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값이 얼마냐고요? 2입니다. b 값은요? 마이너스 8이고요. c 값은요? 6이 되겠습니다. 이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래요. 2 빼기 8이라서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 값은 얼마죠? 네, 맞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요. 2차 함수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보니까 요런 점이 보이네요. 요런 점도 보이고요. 자, 요런 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지점, 즉 x축을 잘라내는 지점. 그걸 우리는 x절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프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런 점을 가르쳐 줬어요. 요런 점은 2, 마이너스 3이 되겠는데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x절편을 가르쳐 줬어요.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지나는 한 점 2, 마이너스 3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세 점을 가르쳐 준 이야기가 되고요. 특별히 x절편을 2개 가르쳐 줬기 때문에 2차 함수식을 뭐라고 둬야 하죠? 예, 맞습니다. y꼴 a의 x 마이너스 x절편 플러스 3이죠. x 마이너스 x절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둘 수 있겠고 이 식을 2, 마이너스 3이 지난다 라고 얘기해서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은 2 집어넣으면 a 곱하기 5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고요. 자, 대입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3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놔두지 말고 일반형으로 써봐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반형을 풀겠습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의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x에서 플러스 2x면서 그 앞에 마이너스 5분의 3이 붙어 있어서요. 마이너스 5분의 6x, 그 다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분의 3까지 붙어서요. 플러스 5분의 9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A요. 요게 B요. 요게 C죠. 그때 뭘 구하라 라고 얘기했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9까지 더하시면 그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요.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27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왠지 유형 1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 한 점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3번은 1번처럼 보이는 4번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2, 마이너스 27이라고 얘기했고요. 2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중계 2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꼭지점만 가르쳐줬어요. 얼마? 2, 마이너스 27이라고요. 아니면 이런 모양이면 여기가 2,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얘기가 없네요.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래프랑 X축이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X축이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6이랍니다. 그 다음 이것도 6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2차 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꼭지점을 지나는 요 축, 꼭지점을 지나는 이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6이면 여기가 3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2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이거 5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절편인데 5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만큼 갔으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든 아니면 옆에 모양이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은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축과 만나는 주점 사이의 거리가 6이야 라는 것에서 우리는 X절편을 알 수가 있죠. 꼭지점의 X좌표에서 3만큼씩 떨어진 게 X절편이라서 마이너스 1과 5가 돼 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X절편이 2개 주어졌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고 하지만 꼭지점도 이 그래프 위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X절편과 한 점이 주어진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두라 라고 얘기했었죠? 예, 맞습니다. y는 a의 x 마이너스 x절편 플러스 1이요. x 마이너스 x절편 마이너스 5라고 두라 라고 얘기했고요. 이 식을 2, 마이너스 27이 지난다 라고 얘기해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7은요. 자, a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요. 따라서 a는 얼마?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요. y는 3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요거 풀겠습니다. y는 3x 제곱 마이너스 5x 1x라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4고 3하고 붙으면 마이너스 12x요.
마이너스 5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형 형태로 나타내면 y꼴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함수 결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술평가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